치즈가 좋아서 프랑스에 살러 온 치즈 덕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전식 먹고, 본식 먹고, 치즈 먹고, 디저트 먹는 게 국룰이에요. 이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늘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빼놓고 이야기를 하기 어렵듯이 프랑스는 치즈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만큼 치즈 하면 프랑스, 프랑스 하면 치즈일 정도로 유럽 내에서도 치즈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물론 각 나라마다 각각의 매력이 있는 치즈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치즈로 최고다라고 하면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으니 프랑스 치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 유럽 치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랑스에서는요 각각의 마을의 이름을 딴 치즈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리 치즈도 브리라는 마을의 이름에서 딴 치즈고 까망베르 치즈도 까망베르라는 마을에서 이름을 딴 치즈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만큼 이 수많은 치즈 종류들 중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만 고르냐, 이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라 세 가지를 고르지 못하고 오늘은 총 6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요, 우리 치즈 베이비들을 위한, 치즈가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진짜 프랑스 치즈에 친해지기 위한 용도로 세 가지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세 가지는 치즈 좀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 좀 다양한 치즈들, 한국에서 못 먹는 치즈 좀 먹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치즈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예요. 먼저 우리 그 치즈 베이비들을 위한 치즈 3가지. 비주얼만 봐도 좀 차이가 나죠. 얘네들은 좀 더 순둥순둥해 보이고 알록달록한데 얘네들은 곰팡이 같은 애들도 뭔가 많고 주름지고 좀 특이하게 생긴 치즈들이에요. 모르면 도전하기 조금 쉽지 않은 치즈들입니다. 먼저 프랑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치즈입니다. 바로 이 꽁떼 치즈예요. 이 꽁떼 치즈는 프랑스의 국민 치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흔한 치즈예요. 지금 이 단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이렇게 크게 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면을 자른 거라서 40kg이 넘게 만들어지는 치즈를 요리에 넣어 먹기도 하고 퐁듀로도 해 먹고 파스타도 만들어 먹고 그냥 빵에다가 바게트에다 껴서 샌드위치로도 먹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치즈예요. 그래서 프랑스 하면 꽁떼 치즈 꼭 드셔보셔야 되고, 저는 숙성이 좀 된 꽁떼를 샀어요. 이제 치즈 가게에 가시면 정도에 따라서 판매를 하거든요. 최소 6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는 것부터 해서 3년까지도 숙성을 시킵니다. 3년 이상을 숙성을 시키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흔하지는 않아요. 이건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치즈예요. 좀 더 고소하고 견과류향, 좀 더 너티한 느낌이 뉘앙스가 많이 나는 치즈라서 좀 슴슴하고 먹기에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역시나 숙성도에 따라서 얘가 숙성이 오래되면 짜지고, 여기 겉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얀 색깔 크리스탈이 보이세요? 라는 물질인데 오래 숙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맛이 좀 더 짜지거든요. 치즈가 좀 더 익숙하지 않으시면 저는 치즈를 한 꽁떼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숙성이 된 꽁떼를 구입을 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새는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꽁떼 치즈 마켓컬리에도 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만 이미 소분이 되어 있는 꽁떼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프랑스에 오셔서 직접 큰 휠에 어느 정도 원하시는 만큼 치즈를 잘라서 드셔보시면 좀 더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도 한번 드셔보시길 꼭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바로 짜잔! 우리에게 익숙한 브리 치즈입니다. 얘가 브리라고? 우리가 알던 브리가 아닌데 싶으시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브리 치즈는요, 진짜 브리 치즈가 아니에요. 에 있는 브리 치즈는 조그맣잖아요. 이 정도 되는 크기로 팔죠. 근데 그거는 진짜 브리 치즈가 아니고요. 브리 스타일로 만든 치즈예요. 진짜 브리 치즈는 3kg 정도가 돼요. 이 정도 되는 원반형의 치즈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브리랑 까망베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시는데 사실 진짜 프랑스에 오셔서 보시면요, 브리 치즈, 까망베르 치즈 생긴 것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브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잘라서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반지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치즈인 거고 그 중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라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잘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까망베르 치즈는 이렇게 조그마한 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바로 육안으로도 까망베르 치즈와 브리 치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브리를 갖고 왔냐, 브리 너무 많이 먹어봤고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브리를 프랑스에서 드셔보시면요 여러분, 내가 먹었던 건 브리가 아니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먹는 브리는 좀 더 순하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프랑스에 와서 브리를 먹어보고 전 정말 놀랐거든요. 훨씬 더 쿰쿰하고 그 치즈 냄새가 훨씬 많이 나요. 근데 이 브리는 어떤 거냐면 안에 무려 트러플이 들어간 브리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프랑스에 왔다가 처음 먹어보고 너무 반한 거예요. 근데 이 브리 트러플이 굉장히 흔해서 치즈 가게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각 집마다의 레시피가 달라서 물론 맛이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 이 브리 사이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리 치즈를 만들고 반을 갈라서 그 안에 트러플 샌딩을 한 다음에 다시 덮어서 잘라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는요, 여러분 그대로 완성된 음식에 가까운 진짜 맛있는 브리입니다. 좀 짜요. 사실 프랑스 치즈들은 와서 드셔보시면 놀랄 텐데 한국에서 먹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트러플 향이 진짜 계속 나서 너무 맛있어요. 얘는 좀 단가가 조금 있기도 하고 트러플이 들어가서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레시피는 얘를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하지만 좀 짤 거예요. 그래서 빵에다가 얘를 좀 샌디를 하고 그리고 오븐에 구워요. 굽고 나서 따뜻해졌을 때 얘를 좀 녹여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해졌을 때 꿀을 뿌려서 호두나 견과류 여러분 그리고 브리치즈 같은 거나 혹은 모든 치즈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냉장고에 있던 거 바로 꺼내서 드시면 정말 맛이 없어요. 풍미가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상온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를 좀 둔 다음에 온도를 맞춰서 드시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퍼지시는 거 보이시죠? 약간 살짝 녹아내린 이 상태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에 한번 넣으면 입안에 풍미가 쫙 돌면 그러니까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치즈 베이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미몰레트라는 치즈예요. 미몰레트 치즈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일단 색깔도 예쁘고 그렇지 않으세요? 색깔도 예쁘고 특이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할로윈이나 가을이 오면 항상 생각나는 치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몰레트 치즈의 매력은 뭐냐 하면 얘는 이게 여러분 항상 반지름이에요. 얘가 그 치즈의 반지름이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양을 제가 잘라온 거예요. 이 치즈의 매력은 뭐냐고 하면은 좀 프루티하고 단맛이 나요. 그래서 먹기에 편안하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는 게 제일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숙성이 오래된 미몰레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짜거든요. 그래서 좀 숙성이 덜 된 어린 미몰레트를 찾아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우리 베이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치즈입니다. 치즈 조금 고수분들을 위한 치즈도 제가 가지고 얘가 자꾸 넘어지네요. 치즈 고수분들을 위한 치즈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3가지 치즈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 고수라고 말씀드렸지만 고수가 전혀 아니라 치즈 좀 먹어봤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마일드한 아이들을 골라왔으니까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먼저 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얘는 생맥데르라는 치즈예요. 얘도 굉장히 프렌치스러운 치즈인데요. 얘를 곰팡이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겉면에 이렇게 곰팡이인데 색깔도 특이하고, 그쵸? 이 생맥베르 치즈는요, 굉장히 이렇게 탄성감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 치즈 속살도 굉장히 크리미합니다. 그래서 먹기 편하고 생각보다 먹었을 때 와, 되게 맛있다 싶은 치즈예요. 그래서 얘를 꼭 드셔보시기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생막슬랑이라는 치즈입니다. 저도 이번에 프랑스에 살러 오면서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프랑스는 되게 자주 여러 번 왔었는데 이 치즈에 대해서 존재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살고 있는 리옹의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치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마제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먹어본 치즈예요.
얘가 생긴 게 사실 좀 무섭게 생겼죠. 이렇게 좀 짜글짜글하고 굉장히 고약할 것 같은 냄새도 실제로 냄새도 많이 나는 치즈인데 제가 얘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프랑스에서는 전식 먹고 본식 먹고 치즈 먹고 디저트 먹는 게 국룰이에요. 그럴 때 치즈 코스에서 이 생막슬랑 치즈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생막슬랑 치즈를 내고 샐러드 같은 거를 곁들여서 후식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치즈 짠맛이 있긴 한데 종류가 좀 더 크리미하고 숙성이 오래된 애도 있고 좀 더 센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하실 때 좀 더 순한 애를 먹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순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고 먹어보기 힘든 치즈라 특히 한국에서는 저는 아직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대망의 마지막 치즈입니다. 바로 발랑세라는 치즈인데요. 이 친구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 데리고 와봤어요. 굉장히 프렌치스럽기도 한데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요. 원래 얘도 잘라온 거예요. 얘는 4분의 1 조각을 잘라온 건데요. 요렇게 네모나게 뿔 모양, 피라미드 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 작은 치즈도요, 여러분 얘를 이렇게 잘라서 판매를 하니까요. 프랑스에서는 이거 한 조각 내가 다 먹기 부담스러운데 하면 커팅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볼게요. 이게 다 곰팡이로 만들어진 거예요. 치즈를 만들고 겉을 젤을 덮어서 더 숙성을 시킨 치즈입니다. 안에 속살은 이렇게 하얗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예요. 그래서 염소 냄새가 참고로 좀 납니다. 프랑스에서도 염소 치즈들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염소 치즈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염소 치즈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염소 치즈는 특유의 그 산뜻하고 가벼운 향이 있어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떤 스토리냐 하면요. 바로 얘 모양새인데요. 얘가 원래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었대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전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치즈가 피라미드를 떠오르게 한다라고 해서 위에를 이렇게 동강이를 내버렸대요. 그래서 위에 뿔이 없는 요 피라미드 모양의 치즈가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그 발랑세 치즈구나 라는 걸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하게 프랑스에서 진짜 자주 먹는 게 바게트를 이렇게 짧게 썰어서 그 위, 혹은 크래커도 괜찮아요. 그 위에 이런 염소 치즈들을 얹어요. 그리고 허브를 얹고요. 꿀을 잔뜩 뿌려서 오븐에 굽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한데 토스트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랑세 치즈까지 이렇게 치즈를 좀 더 즐겨보시고 싶은 덕후분들을 위한 추천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랑 같이 치즈의 매력에 꼭 빠져봐요. 오늘 추천드린 치즈 드시고 맛있으셨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치즈 드세요, 여러분.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